밤 11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인데 정신은 묘하게 맑았습니다.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켭니다. 쇼츠를 넘기고 인스타그램 피드를 확인하고 누군가의 일상을 훔쳐보다 보니 어느덧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분명 휴식을 취했는데 마음은 더 공허하고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불안의 파도를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현대인이 느끼는 이 정체 모를 불안감은 사실 우리 인류가 수만 년 동안 진화시켜온 뇌와 단 20년 만에 급격히 변해버린 환경 사이의 거대한 충돌에서 비롯된 심리적 오류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안전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불안하고 무기력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잠시 시간을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앞선 영상에서 분석했던 X세대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스마트폰도 구글도 유튜브도 없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지루함이라는 공간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지루함의 시간에 주목합니다. 당시의 뇌는 정보를 얻기 위해 물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두꺼운 사전에 책장을 넘겨야 했고, 친구를 만나려면 공중전화 앞에서 줄을 서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언가를 얻기까지 기다림이라는 과정이 필수적이었죠. 뇌과학에서는 이를 지연된 보상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뇌가 도파민을 분비하기 전에 에너지를 투여하고 인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뇌의 전전두엽은 탄탄하게 단련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극이 없는 공백기에도 불안해하지 않고 자신을 지탱하는 독립적인 힘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1초의 지루함도 견디지 못하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에도, 화장실에 앉아 있는 시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뇌에 먹이를 던져줍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취향에 맞는 영상을 배달하고, 소셜미디어는 끊임없는 타인의 하이라이트를 노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뇌의 보상체계는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마다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데, 현대사회의 자극들은 그 강도가 너무 세고 빈도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마치 설탕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뇌는 이 과도한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수용체의 감도를 낮춰버립니다. 예전에는 소소한 산책이나 대화로 느꼈던 행복이 이제는 더 자극적인 영상이나 더 강한 정보 없이는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도파민 내성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재미있는 게 없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뇌가 자극에 무뎌지는 순간 우리 삶에는 무기력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도파민의 진짜 역할은 무언가를 하고 싶게 만드는 동기부여와 의지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식당에 가거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 결과로 얻을 도파민을 뇌가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이미 스마트폰을 통해 손가락 하나로 엄청난 양의 도파민을 공짜로 얻고 있습니다. 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쇼츠만 넘겨도 도파민이 쏟아지는데 굳이 에너지를 써서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 뇌는 효율성을 위해 노력해서 얻는 보상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현대인이 겪는 무기력의 본질입니다. 몸은 쉬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뇌의 보상 회로가 망가져 움직일 동기를 찾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몸이 안 움직여요 라는 말은 사실 내 뇌가 쉬운 보상에만 반응하도록 중독되었어요 라는 뜻과 같습니다. 여기서 현대인 특유의 불안이 한층 더 깊어집니다. 뇌는 동기를 잃어버렸지만 우리의 의식은 끊임없이 외부 세계를 관찰합니다. SNS를 통해 쏟아지는 타인의 성취, 완벽해 보이는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갓생을 살아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은 우리 뇌에 엄청난 양의 정보를 주입합니다.
우리의 뇌는 정보를 처리하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특히 전전두엽은 들어오는 정보를 분석하고 비교하고 판단하는 일을 담당하는데 쏟아지는 자극들을 처리하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정보들은 뇌 안에서 미해결 과제로 남게 됩니다. 마치 컴퓨터에 수백 개의 브라우저 창을 띄워놓은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CPU는 100% 가동되며 열을 내뿜고 있는 상태, 즉 뇌의 공회전입니다. 이 공회전이 길어질수록 뇌는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리며 이 피로감이 심리적으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듯한 불안감으로 치환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뇌는 이미 전쟁터를 누비고 온 것처럼 지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스마트폰을 잡습니다. 뇌가 피곤하니까 더 쉽고 자극적인 콘텐츠로 도망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자극에 지친 뇌에 더 강한 자극을 주는 것은 휴식이 아니라 학대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짜 휴식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휴식은 뇌가 외부 자극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내부의 정보를 정리하고 수용체를 회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X세대가 가졌던 그 지루하고 고요했던 시간들이 사실은 뇌를 초기화하고 다시 에너지를 채우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휴식이었던 셈입니다. 다행인 점은 우리 뇌가 고정된 기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뇌과학에는 뇌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그 회로가 강화되고 쓰지 않는 회로는 약화됩니다. 즉, 훈련을 통해 다시 인내하고 만족하는 뇌로 되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상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도적인 불편함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중독된 도파민 회로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뇌에 들어오는 정보의 양을 줄이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뇌의 시용체가 다시 민감해질 수 있도록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입력의 통제입니다. 핵심은 덜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루 중 단 30분이라도 좋으니 스마트폰을 완전히 다른 방에 두는 시간을 확보해 보세요. 처음에는 끔찍한 불안감이 몰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비를 넘기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내가 외부 정보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멍하니 벽을 보거나 창밖의 나무 흔들림을 관찰하는 동안 우리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됩니다. 이 시스템은 뇌에 쌓인 쓰레기 정보를 정리하고 흐트러진 감정을 정돈하는 역할을 합니다. X세대가 가졌던 그 심심함의 시간이 사실은 뇌의 자기정화 시스템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용체를 비웠다면 이제는 건강한 방식으로 도파민을 채워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 노력 기반의 보상입니다. 하지만 무기력해진 뇌에게 갑자기 거창한 목표는 오히려 역효과를 줍니다. 뇌는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시 쉬운 도파민으로 도망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이크로 성취 전략을 써야 합니다. 뇌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이불 정리하기, 물 한 잔 마시기, 책 딱 한 페이지만 읽기, 제자리에 1분만 서 있기. 비웃음이 나올 정도로 사소한 일들이지만 이 행동들은 뇌과학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당신이 결심하고 몸을 움직여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통해 뇌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고급 도파민을 맛보게 됩니다. 스마트폰이 주는 수동적인 쾌락이 아니라 내가 환경을 통제했다는 능동적인 만족감이 뇌의 회로를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뇌는 결국 신체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현대인의 불안은 뇌가 몸과의 연결을 잃어버렸을 때 극대화됩니다. 머릿속에서는 수천 가지 생각이 떠다니는데 몸은 가만히 앉아있을 때 그 괴리감이 불안으로 나타납니다. 단 10분이라도 땀이 날 정도로 몸을 움직여 보세요. 심장이 뛰고 근육이 수축하는 물리적인 감각은 뇌를 현재로 강제로 끌어옵니다. 불안이 엄습할 때 그것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켜는 대신 그 감정에 이름표를 붙여보세요. 내 뇌가 지금 새로운 자극을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구나, 혹은 내가 지금 과열됐구나 라고 객관화하는 것입니다. 불안을 느끼는 순간 당신이 그것을 인지하고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편도체 활성도는 낮아집니다. 불안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타고 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X세대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들이 가졌던 가교로서의 지혜는 빌려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보보다 경험을, 좋아요 수보다 실제 손에 잡히는 성과를 믿었습니다. 현대인의 평온은 디지털 세상과 아날로그 세상 사이의 균형에서 옵니다. 고도로 연결된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은 역설적으로 언제든 연결을 끊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스스로를 고립시킬 줄 아는 사람만이 군중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평온은 한 번의 깨달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습관입니다. 당신의 일상에 뇌의 안전지대를 만드세요. 아침 첫 1시간. 뇌가 세상의 목소리를 듣기 전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휴대폰 대신 명상이나 일기를 선택하세요. 정보의 식단 조절. 몸에 나쁜 음식을 피하듯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정보들로부터 의도적으로 멀어지세요. 심심함의 환대. 지루함이 찾아올 때 그것을 생산적인 공백으로 받아들이세요. 그 빈 공간에서 당신의 창의성과 진정한 휴식이 싹틉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인의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망가진 뇌의 보상 체계를 어떻게 되살릴 수 있는지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는 당신은 이미 즉각적인 자극을 이겨내고 집중이라는 고차원적인 에너지를 발휘한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유연하고 강력합니다. 지금 당장 무기력하고 불안하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밤은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침실로 들어가 보세요. 어둠 속에서 오롯이 당신의 숨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그 고요함이 처음엔 어색하고 두렵겠지만 그 고요함이야말로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평온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불안의 시대. 당신의 뇌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당신 삶의 주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